싸늘한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울리는 요양원 복도, 휠체어 바퀴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수진, 48세. 2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에서 명품백을 들고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낡은 환자복 하나 걸친 채 낯선 요양원 복도를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304호실이에요. 이미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조용하고 좋은 분이세요. 수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누가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리 감각을 잃은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304호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 햇살 속에 흰 머리카락의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통째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노인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전 이 요양원에 홀로 버려진 채 딸 이름만 부르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어머니 오말순, 76세. 그 시어머니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업보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3년 전 그 겨울로 시어머니 오말순은 남편이 떠난 뒤부터 조금씩 기억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었고 그 다음엔 아들 이름을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마당에 나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며느리 장수진에게 시어머니의 치매는 재앙이었습니다. 밥을 3번씩 달라고 하고 한밤중에 여보, 여보하며 돌아다니고 손님이 와도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견뎌야 해? 남편 장현우는 직장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수진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조용한 외곽 요양원을 찾았고 시어머니 도장을 몰래 파서 입소 서류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흐린 겨울 오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데 놀러 가요. 시어머니는 좋아했습니다. 차에 타면서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짐을 내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가? 수진은 그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그 잠깐은 3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딸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 뒤 수진의 삶은 놀랍도록 편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스스로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양원비는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갔고 남은 돈은 수진이 관리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 명의 땅 한 필지도 수진의 이름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은 더 넓어졌습니다. 소파도 바꿨고 주방도 새로 꾸몄습니다. 수진은 주 3회 필라테스를 다녔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가끔 남편이 어머니 한번 보러 가자고 하면 수지는 능숙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다녀왔잖아. 어머니도 잘 지내신다고 했어. 거짓말은 숨쉬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없는 이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것이 업보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지쳐 직접 핸들을 잡았습니다. 강남에서 송파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 빗길이었고 시야가 좁았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졸음운전 중이던 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수진이 핸들을 꺾을 새도 없었습니다. 쾅! 2달의 혼수 상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수진은 자신의 2다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척추 손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니, 꽤 오랫동안 재활이 필요하실 거예요. 남편 장현우는 처음엔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회복이 더디고 병원비 청구서가 쌓여가면서 그의 발걸음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당분간 요양원에서 재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남편도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남편이 데려간 요양원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수진은 3년 전 시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던 자신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가 이끄는 대로 복도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소독약, 그리고 누군가 끓인 미역국 냄새.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304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창가에 앉은 작은 등. 수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304호에 같이 쓰실 분이에요. 3년째 계신 분인데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나 봐요. 항상 혼자 창밖만 보고 계세요. 수진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는 이미 304호 문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의 세월이 시어머니를 많이 깎아놓았습니다. 뺨은 더 움푹 꺼졌고 흰 머리카락은 더 얇아졌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까맣고 맑고 깊은 눈. 시어머니가 수진을 알아보는 데에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그 한마디에 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천천히 떨면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어?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뺨에서, 턱 끝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조용히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옆 침대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방에서 혼자 그 숨소리를 내며 잠들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아와 어르신들을 위해 독경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열린 문 앞에 잠시 멈추더니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불상 앞 촛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거두는 방식은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시작이에요. 수지는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손을 모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이 아니라 기회로 봄이 왔습니다. 304호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런 말 그렇지만 옆에 있어 행복하다. 수진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3년 동안 들어야 했을 그 말을 이제야 듣고 있었습니다. 재활을 거치며 수진은 조금씩 목발을 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목발을 짚고 시어머니 휠체어를 밀며 요양원 마당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날씨가 참 좋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업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는 부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늦게, 그러나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수지는 그 봄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이 등진 사람이 끝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돌아올 기회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반전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